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를 기반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3일 근무 출근도 못하겠다. 주 3일 출근도 못하겠다. 그럼 나가라. 재택근무에 칼 뽑은 기업들 아마존이랑 구글 줌. 아마 이전에 기사에서는 페이스북 관련 기사를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페이스북에서도 엄청 해고를 많이 했는데 조용한 해고.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꿀을 하도 많이 빨다 보니까 물론 이제 되게 잘하는 개발자들이나 잘하는 IT 근로자들이겠지만 꿀을 계속 빨다 보면 뇌신경 가소성 이론처럼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 부자들은 돈을 벌어받고 그 돈 버는 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지니까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백수들은 계속 백수로 살다 보니까 더 노는 게 좋고 더 노력 안 하는 게 좋아지니까 그 방향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뇌신경 가소성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거기에 맞춰서 뇌가 조금씩 발전한다 라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근육도 우리가 무거운 거 많이 들면 발전하잖아요. 우리 신체는 그렇게 변화하게 설계돼 있고 인류가 다른 개체들보다 지금까지 훨씬 잘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지구 최강의 생명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 면역력, 적응력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에 적응하는 거죠. 우리 몸은 그렇게 잘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뇌가 그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뇌를 계속 퇴화시키겠다고 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초라해지죠.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봐보세요. 막 보면 뭐 이렇게 나이가 먹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뭐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재능도 없을 때 20대는 그렇게 해도 막 되게 시궁창 인생 같아도 젊음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자기 나이대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열정적이고 건강할 때도 제일 건강한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는 조금 이렇게 돈 없고 이런 게 당연한 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초라하게 안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청년들이 150만 명 가까이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이제 4, 50대 됐을 때 진짜 사회에서 칼부림하고 이런 상황이 더 생긴다고 예전부터 제가 경고했던 거잖아요. 실제로 일본에서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이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반영되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예언한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 선진국이 되면은 다 이런 식으로 좀 삭막해지는 경향이 있거든. 그렇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이유가 좀 그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뭔가 뭘 하려면 너무 잘하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내 몸이 갑자기 변화하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천천히 바꿔야 돼요. 재택근무를 매번 하다 보니까 저 근로자들도 저 뛰어나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은 집단에서도 저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귀족노조들처럼 귀족노조가 좀 생각이 난 게 정말 근데 미국은 귀족노조 얄짤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뭐 감성팔이가 워낙 쉽게 잘 되니까 뭐 진짜 언론에서 기사만 좀 예쁘게 써주면은 귀족 노조들도 진짜 피해자로 둔갑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알고 보면은 다 억대 연봉자들 막 진짜 연봉 막 8천 이상 막 존나 고연봉자들인데 그 상황에서도 더 해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남성 우월주의나 여성 우월주의도 처음에는 되게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 돕기 위해서 시작해. 노조도 사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 시기만 해도 진짜 노동자 인권이 너무 바닥이었고 너무 사측 입장만 생각하는 정말 안 좋은 그런 처우 개선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를 이제 주장을 했어. 그때는 누가 그걸 욕하냐고. 여성 참정권 운동 이런 거 막 싸워 나가고 호주제 폐지 이런 거 근데 물론 호주제 폐지는 뭐 찬반 여론이 있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호주제 폐지 같은 거는 조금 찬성을 하는 편이에요. 뭐 엄마 성을 따르든 아빠 성을 따르든 솔직히 알게 뭐야. 근데 그 자기가 원하는 사람 성 뭐 따를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관습들을 깨부수고 하는 것도 너무 좋다 이거지. 그게 논리적으로 형평성이 맞다면.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 선을 넘어서 뭐 이렇게 여성 전용 공간만 너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상에도 더 해달라고 하고 더 심지어 반반 결혼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자꾸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안타까웠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남성 혐오까지 가게 되고 생물학적인 어떤 성별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게 그때부터 이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지만 남성 우월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남성들이 그런 불합리한 거에 싸워나가는 운동이었는데 레드필 뭐 이런 이론이 나오면서 굉장히 남성 이기주의에 가까운 그런 극단적인 성향까지 띠면서 또 그때부터도 좀 별로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딱 어느 정도 선까지만 딱 동의가 되는. 그게 좀 되게 안타까운 거지. 근데 이런 것도 비슷한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뇌신경 가소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정보 파편화가 되게 심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정보만 습득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구독해가지고 습득을 하기 때문에 막 되게 극단적인 우파들을 보면은 너무 막 좌파 자체를 완전히 그 지옥 그 자체로 표현하고 절대 악이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막 엄청난 극단적인 좌파들은 완전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완전 가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사실 북한이나 이런 중국의 모습만 봐도 알겠지만 왜냐면 북한 탈북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의 프로그램들이나 실제 현실들을 들어보면 뭐 이제 집을 모두 하나 똑같이 주긴 주는데 그 집이 뭐 어떤 사람들은 하모니카 집 되게 안 좋은 집을 주고 어떤 사람은 대동강변에 한강뷰 대동강뷰죠. 그런 고급 집 주고 집은 똑같이 하나 줬다. 모두 나라에서 지어주고 그런 건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누구는 엄청 좋은 집 주고 누구는 그지 같은 집을 주는 거지. 그리고 평양 사람들은 무슨 천룡인처럼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인 것처럼 평양 사람들에 대한 특혜도 엄청 강하고 그게 더 자본주의적인 거 아니야? 돈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왜냐면 개천에서 용날 수 있잖아. 돈으로 만약에 내가 그 대동강변에서 살지 못해도 돈이 있으면은 내가 열심히 벌면은 살 수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애초에 그 평양 시민인 사람들은 간부 밑에서 정말 괜찮은 토대라 그러거든? 걔네는 제2교포 같은 사람들 제일 안 좋게 본단 말이에요. 걔네 한일 빨치산 운동 막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막 싸워가지고 막 뭐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독립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을 되게 높게 친단 말이에요. 일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제1교포 출신들 되게 천하게 보고 막 그런 계급이 있어요. 아니 계급 없애자고 만든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야? 근데 그 안에서 계급이 있다니까. 그리고 공산당 처음에 김일성이랑 같이 항일 빨치산 운동했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계급이 제일 높지. 그리고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자기네들 주체사상부터 이미 끝난 거야. 걔네들은 주체사상 얘기 나오면서 막 정말 자기네들이 말한 거랑 완전 다른 무슨 조선시대 조선시대 다른 버전으로 만들고 자기네들은 왕족처럼 계속 가지고 나가고 그러면서 무슨 평등을 외치고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처럼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너무 퍼져 있으니까 좀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도 확실히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보니까 그런 사회가 나가면 엄청 되게 좋은 사회일 거라고 포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서 사람들, 이게 존스타운에서 예전에 집단 자살을 했거든요.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평소에 훈련을 하냐면 평소에 독극물을 먹는 훈련을 해요. 독극물을 여기에 독극물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하면서 언제든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훈련을 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죽고 나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거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들 세뇌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들을 많이 시키고 이런 모순을 지적하는 건 절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안타깝죠.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그러니까 어떤 거든 너무 되게 과대 포장되고 이게 어떤 한 방향으로 너무 가게 되면은 너무 위험한 거야. 그래서 주 3일 근무 출근도 이런 것도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그래 집에서 일해도 일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환경이라는 게 무시를 못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같이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위기랑은 재택만 하는 분위기랑은 다르니까, 성과가 다르니까 기업에서도 그렇게 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적게 일하고 배달의 민족은 뭐 3일만 출근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 기사 본 적 있는데, 그런 기사들처럼 조금만 출근하고 뭐 정말 많이 벌고 싶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때 저는 학생들한테 더 그래요. 야, 잘 됐다, 야. 지금 저 사람들 되게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어 하는데 존나 잘 됐음.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뭐 617일 해가지고 우리가 또 꿀 빨자. 경쟁에서 비교 우위에 서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게임 같은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게임에는 심리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게임에서 상위 랭커 되는 애들 보면 주 7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10시간 이상씩 무슨 출퇴근하듯이 게임해요. 어떤 게임이든 진짜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미친 듯이 많이 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하던 거에 절반을만 하는 거야. 주 7일 게임하던 애가 주 3일 하면 랭킹 1위 못 지켜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제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해도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지, 연습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해창들도 거의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잘 안 쉬는데 무슨 뭐 이렇게 적당히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라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참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요즘은 시장이 기업 우위고 이게 한 5년은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짝 정신 차리고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요즘은. 그래서 막 개미와 배짱이 보시고, 배짱이는 열심히 놀았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늙었을 때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20대 때 띵가띵가 논 사람들이 훨씬 편할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늙기 전까지 열심히 잘 준비한 사람이 편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막 워라밸 외치는 애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막 젊었을 때 아름다울 때 놀아봐야 나중에도 잘 놀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감각 좋고 늙어서도 좀 간지나는 그런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놀고 진짜 막 배울 게 많을 정도로 노는 사람은 말도 안 하겠는데, 근데 이도저도 아니면서 그렇게 할 거에는 차라리 그냥 돈이라도 잘 모아놓고 돈 버는데 좀 관심을 잘 가져 놓으면 노후가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노후까지 아니에요. 노후까지도 아니고 이미 20대, 30대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지금 역대 대출을 잘 못 갚는 그런 20, 30대가 역대 제일 많대요. 4, 5년 전에 비해서 막 거의 2배 이상 늘었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스타그램이 주는 폐해 같은 게 벌써 나오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데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화려하게 살면, 그대로 따라서 살려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극소수였는데 요즘은 그렇게 그런 끼가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의 노력이나 남의 방향들 되게 비하 쉽게 하고, 유튜버들 잼민이들 보면 유튜버들 만만하겠죠. 근데 막상 본인이 유튜브 하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유튜버보다 능력적으로 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인간은 현실을 살아야 돼요. 현실을 살아야 되고, 판타지만 쫓다 보면, 그렇게 따지면 드라마를 현실로 믿는 그 아줌마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악역들 막 때리잖아. 근데 제정신 아닌 것 같아, 그런 아줌마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선민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의 평균치는 되게 낮구나. 그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지식인이고 내가 똑똑하려면, 나는 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뭐 내가 어떤 건강기능식품 하나를 먹는다고 해도 논문 같은 거 본다든지, 아니면 그 논문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든지, 뭐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서 하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학생들 교육하면 결과 좋은 이유가, 그런 트렌드를 계속 봐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많이 보고 제가 스스로 리서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쪽이 연봉이 많이 오르겠다, 이런 게 그때그때 매년마다 딱 바뀔 때마다 바로 피봇이 되던데,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복합적으로 개발만 잘하는 시기가 있었고 서비스 잘 만든 사람들이 좋았고, 이게 빅데이터 시대가 오면서 점점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데이터의 주도권이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데이터의 소유권 전쟁이 시작될 거다, 향후 10년 뒤에는. 그래서 데이터의 소유권을
관리해주는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거고, 그 뭐 NFT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이터의 소유권 중 하나겠죠? 근데 이제 그 이상의 어떤 좀 더 깊이감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측은 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고 어떤 형태로 그 사회에서 각광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매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이제 개발자지만 내가 흐름을 읽는 개발자가 되면 창업하는 시장 있죠. 그쪽에서 훨씬 대표님들이 더 많이 좋아해요. 일단 우리는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CTO라고 하는 직책은 회사의 대들보예요. 기술적 대들보. 대표가 앞만 잘라도 거기 CTO가 멍청하면 제품이 안 나와요. 근데 CTO가 똘똘하면 대표가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도와주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기업들 보면 CTO들이 보통은 대들보처럼 이렇게 묵직하게 있어. 그 유비 옆에 관우랑 장비가 있었잖아. 그 약간 관우 같은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싸움도 졸라 잘하고, 근데 똑똑하기까지 하는 관우 같은 밸런스를 갖추면 사실 어떤 리더도 최고로 올릴 수가 있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